7번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번 문제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드릴게요. 1번 행정상 사실행위의 예로는 폐기물 수거, 행정지도, 대집행의 실행, 행정상 즉시 강제 등이 있다. 자, 일단 맞아요. 일단 쭉 풀겠습니다. 2번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 조치를 요청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자, 이것도 맞아요. 이건 어떻게 푸냐? 단전이랑 대비되는 게 단수거든요. 단전은 처분이 아니고 단수는 처분이 맞다. 이렇게 암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단전을 물어보고 있죠. 단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했으니까 맞죠. 다음 3번 교도소장이 영치품인 티셔츠 사용을 제소자에게 불허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자, 요거는 물음표. 이 티셔츠 사용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영치품을 불허한 행위는 처분이다. 요선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정리도 해놨었고. 그러니까 일단 물음표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다음 4번 교도소 내 마약류 관련 수용자에 대한 교도소장의 소변 강제 채취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나 헌법 소원의 대상은 아니다. 자, 이것도 처음 본 선지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을 한 채로 신문을 받은 거는 헌법 소원 가능하다. 요 선지는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변 강제 채취도 마찬가지로 헌법 소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여기서는 헌법 소원 대상은 아니다 했으니까 물음표 X 했어요. 자, 옳지 않는 거 찾는 거죠. 이럴 때 저는 당연히 4번을 답으로 찍고 넘어가겠죠. 3번 보면 티셔츠 사용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영치품을 불허한 행위가 처분이 맞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맞겠지 하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답은 4번이 맞았습니다. 소변 강제 채취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맞았었다. 해설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사실행위랑 법률행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행위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다. 그러면 법률 효과가 뭐냐? 의사표시를 해서 문서상으로 권리 의무의 변동이 생길 때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고, 물리력에 의해서 생기는 권리 의무 변동은 법률 효과가 아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1번 선지 보면 행정상 사실행위의 예로는 폐기물 수거, 이거 문서상으로 권리 의무 변동 없죠. 행정지도, 요거는 문서상으로 하는 거는 맞는데 권리 의무 변동이 없어요. 얘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따를 필요가 없고 권리 의무의 변동이 없다. 다음으로 대집행의 실행,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 요거를 얘기하는 건데, 건물을 철거했으니까 권리 의무의 변동은 생긴다고 볼 수 있지만 문서상으로는 아니잖아요. 문서상 권리 의무 변동은 이미 위법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통지했을 때, 이때 이미 권리 의무 변동이 생겼죠. 그 이후에 법적 절차에 의해서 건물을 철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권력적 사실 행위인 거죠. 좀 이해가 되나요? 대집행을 실행했다고 해서 문서상의 권리 의무 변동이 생긴 건 아니다. 그러면 행정상 즉시 강제, 얘는 뭐예요? 감염병 환자 강제 입원시키는 거. 급박한 상황에서 의무 부과 없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죠. 여기에 권리 의무의 변동은 생기죠. 내가 감염병에 걸렸는데 국가의 물리력에 의해서 어딘가에 격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리력에 의한 권리 의무 변동인 거죠. 이 문서상, 그러니까 문서상의 권리 의무 변동은 아닌 거죠. 감염병 환자에게 의무 부과를 통지하고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 후에 강제 입원시킨 게 아니고, 급박한 상황에서 의무 부과 없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강제 입원을 시킨 거 법률 행위 아니고 얘도 권력적 사실 행위죠.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법률 행위를 한번 봅시다.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 거고 문서상으로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행정행위, 허가, 면허 같은 것들. 허가를 받으면 장사를 할 수 있게 되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죠. 문서상 권리 의무 변동이 생기죠. 면허 같은 경우도 운전면허, 의사면허 이런 걸 받으면 운전을 할 수 있고 의사로 병원 개업을 할 수 있죠. 문서상으로 권리 의무 변동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행정행위는 권력적 법률 행위죠.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해서 허가를 해주고 면허를 내준 거죠. 그러면 공법상 계약은 뭐냐? 문서상 권리 의무 변동이 생기죠. 하지만 얘는 대등한 관계에서 한 거니까 비권력적 법률 행위죠. 그리고 확약은 세모, 권력적일 수도 있고 비권력적일 수도 있고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계속 봅시다. 권력적 사실 행위의 예로는 수갑,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신문을 받은 거예요. 자, 요거는 헌법 소원 가능하다. 이런 문제 나왔었고 소변 강제 채취도 헌법 소원 가능하다. 그리고 대집행의 실행행위, 건물 철거하는 거 이것도 권력적 사실 행위다. 그리고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 행위다. 행정지도는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수권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거죠. 구속력이 없으니까. 다음 2번. 요거는 단전이랑 단수로 외우면 쉽습니다. 단전, 전화 차단은 처분이 아니고 단수, 수도료 부과는 처분이다. 전 어떻게 생각했냐면 단수는 물을 끊는 거죠. 물을 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죠. 그러니까 처분이다. 단전, 전기를 끊는다고 해서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처분 아니다. 전 이렇게 외웠습니다. 선지 보면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 조치를 요청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맞죠? 다음 3번. 이 영치품 불허는 원고적격이 있는 것으로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원고적격이 있다는 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고 처분이 맞다는 거죠. 선지 보면 교도소장이 영치품인 티셔츠 사용을 제소자에게 불허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거는 맞아요. 이 티셔츠 사용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를 보고 영치품을 불허한 행위는 처분이 맞구나.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다음 4번. 이것도 처음 본 선지인데 소변 강제 채취는 권력적 사실 행위이고 헌법소원 가능하다. 원래 나왔던 게 수갑,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신문을 받은 거는 헌법소원 가능하다. 요게 몇 번 나왔었거든요. 선지 보면 수용자에 대한 교도소장의 소변 강제 채취는 권력적 사실 행위이나 그렇죠. 헌법소원의 대상은 아니다. 요게 틀렸다. 헌법소원의 대상 맞다. 자,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소변 강제 채취가 권력적 사실 행위이고 이게 처분성이 인정된다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항고소송을 제기해서 얻을 실익이 없잖아요. 이런 걸 소이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소변 강제 채취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수용자에게 얻어질 실익이 없다. 소변 강제 채취는 잘못됐네 하고 끝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절차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제기한 상태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게 원래 절차인데 이 소변 강제 채취와 같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는 취소소송 제기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갑이랑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신문을 받거나 소변을 강제 채취한 경우는 바로 헌법소원이 가능하고 이게 예외적이니까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은 아니다 했으니까 틀렸고 다음 문제